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3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런 뜻을 밝히면서 자신이 과거에 북한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납치 문제를 다루면서 아베와 가까워졌다고 소개하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가 총리는 일본인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의 아버지인 요코타 시게루 씨 등 납북자 피해자의 가족이 지난해 잇따라 숨진 것을 언급하면서 정말 시간이 없고 가장 유효한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죠. 지금까지 북한과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일본이 떠드는 납북자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며 일본 정객들이 계속 납치 문제를 거들면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떠들어대는 것은 정치적 목적 실현에 악용하자는 데 더러운 속심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도 지난달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잇따라 사망한 것을 언급하면서 통한의 극치라고 밝혔었는데요. 그러면서 일각의 유해도 없다는 인식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납치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죠. 이렇게 북한과 일본의 입장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스가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권이 납북자 피해자 문제를 거듭 거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어 이런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양국의 오래된 갈등의 뿌리가 되고 있는 납북자 문제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일본이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북한의 간첩이나 정보요원이 일본인의 여권을 이용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자유롭게 잠입하기 위해 일본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 일본 당국은 이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에서 20대 젊은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자주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이 시점에 한국 정부 관계자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일본 당국에 알렸지만 일본 측이 이를 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일본 정부는 1991년 북한과 수교 협상을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납치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당시 북한은 일본 측의 주장을 부인했죠. 게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는 북한의 피해자 한 명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만 했을 뿐 납북자 문제를 수교를 위한 전제 조건이나 협상의 공식 의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1997년 요코다 메구미 부모를 비롯한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이 모여 가족 연락회를 만들어 일본 정부의 관련 문제 해결을 호소하면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크게 달아오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별다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죠. 하지만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전격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재미있게 전개됩니다. 바로 고이즈미 총리가 먼저 북한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김정일 위원장 역시 이에 호응하는 성격으로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특수기관 요원들 중 일부가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공작원들과 공모해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것은 맞지만 특수요원들이 영웅주의에 빠져버린 행위라고 해명했는데요. 또한 김정일 위원장 본인이 이 사실을 인정한 뒤에는 관련자들을 모두 처리했다면서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죠. 게다가 당시 북한은 일본 정부가 생존 확인을 요구한 납북자 13명에 대해 요코다 메구미를 포함한 8명은 이미 숨졌고 4명은 아직 살아있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피해자 중 1명은 애초에 북한에 들어온 적이 없다면서 납치 문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 당시 일본이 북한에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던 납북자 소가 히토미가 있다는 사실까지 추가적으로 공개하면서 김정일 위원장 나름대로 진정성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과 북한 모두 과거사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북한과 일본은 수교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평양선언을 발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자신의 정치 권력에 이용해 현재 한일 관계를 망쳐버린 인물이 일약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2002년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 회담에 아베 전 총리가 관방 부장관 자격으로 참여한 것인데요. 이 당시 아베 전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 전 김정일 위원장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평양선언에 서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내용이 이후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아베 전 총리는 본격적으로 우경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한국과 북한의 화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완전히 부정하는 인물이 되죠. 한편 회담 이후 북한은 납치 피해자 중 생존자 5명을 일본으로 일시 귀국시키면서 본격적인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납북자라며 일본 측에 전달한 유골
얼굴이 가짜로 확인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당시 아베 관방부 장관은 일시 귀국한 피해자들을 북한에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본 언론들도 이에 동조해 가짜 유고 사건과 납북자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성토했죠. 이후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2004년 5월 고이즈미 총리가 다시 평양을 방문하면서 양국은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는데요. 2차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이미 귀국시켰던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일본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는 한편 사망했다고 한 납북자 8명 역시 재조사를 하기로 약속하면서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북한이 보낸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에서도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되면서 일본 여론은 북한을 향해 분노 섞인 보도를 연일 내놓게 되죠. 결국 이후 북한과 일본이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가졌지만 북한은 납치 문제는 모두 해결됐고 생존자는 다 귀국시켰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일본은 북한을 향해 조작된 정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현재까지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맞지 못한 채 여전히 평행선에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뒤인 2013년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 대책본부를 신설해 납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일본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는 없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못 박은 바 있습니다. 특히 북일 정상회담에 참여했었던 아베 총리는 2013년 내 사명으로서 내가 최고 책임자로 있을 때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언급하면서 해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죠. 이후 2014년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은 대북 경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양국 간 해결 기미가 보이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새로운 결과가 없다는 발표를 내놓자 북일 관계는 최악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일본 스가 총리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해온 납북자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국회 연설을 통해 납북자 문제는 스가 내각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김 위원장과 무조건 만나 해결하고 싶다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신년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거론한 것입니다. 결국 스가 총리가 잇따라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업적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언급했듯 아베 전 총리는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강경 노선을 거듭 주장하면서 일본 내에서 큰 지지를 얻은 바 있습니다. 더구나 스가 총리도 2002년 북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베 전 총리와 친분을 쌓게 됐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죠. 바로 스가 총리가 직접 2002년 북한 화물여객선 완경봉호 입항금지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 아베 총리와의 정치관과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2002년 아베 전 총리가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가가 나날이 상승할 때 그 옆에서 북한 화물여객선 입항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스가와 아베가 친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인데요. 실제로 스가 총리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아베 당시 부장관이 연락이 와 전적으로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런 사람을 언젠가 총리로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납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스타 정치인이 된 아베 전 총리는 총리 취임 후에도 북한 문제를 주력 과제로 삼아왔고 위완으로 끝난 아베의 과제를 스가 총리가 계승하면서 정치적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미지를 통해 아베 계승 효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 소외된 일본의 입지까지 다시 다지려는 의도까지 갖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2018년 이후 한동안 이어져 왔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철저히 소외된 바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까지 잇따라 만나는 동안 일본은 여러 차례 정상회담 추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즉 당시 아베 총리 곁에서 동북아 정세를 가만히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스가 총리는 현재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기회로 삼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계획까지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북한도 일본에 대해 뚜렷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 일본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조총련의 총련군의 대표자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축하문을 보내면서 일본 인민들과의 우호 친선 활동을 능동적으로 벌여 제1동포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유리한 교회적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전한 것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김 위원장 메시지가 이례적이라면서도 미국 대선 이후 북일 관계 개선에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분석했었죠. 총리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나자는 뜻을 밝혀온 스가 총리에 대해 완전히 문이 닫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 때와 달라진 정치적 환경을 이용해 아베를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미국과 밀착된 행보를 보이면서 미일 공조를 과시해왔지만 유독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를 낸 바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강경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죠. 또한 아베 총리는 북미 대화를 포함한 남북미 간의 협상 국면에서 미국을 향해 계속해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와 이해관계가 달랐던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협상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아베 총리의 요구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요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도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끼리 같은 생각을 갖자는 것이 바이든 팀 분위기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도 북한과의 직접적인 이익 문제보다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기조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결국 현재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전임 아베 총리와 달리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